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단연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의 xAI 합병 소식인데요. 머스크는 단순히 두 기업을 합친 것이 아니라 약 1조 2,500억 달러의 우리 돈 한 1,812조 원 달하는 거대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쌓아 올린 공은 결국 우주항공과 그리고 AI 그리고 에너지를 모두 거머쥔 한국의 수직 계열화 기업들에게 거대한 낙수 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임당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우영 대표입니다. 오전장 칠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의 이 단기 차익 매도 물량, 다시 말해서 이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전장에 아찔하게 이 투매 물량을 한 대 맞고, 두 번째의 이 투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인데, 첫 번째 아침에 개파락 출발 시에 외국인들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좀 많이 매도를 좀 하고, 또 이제 저점 매수를 하실 분들은 또 저점 매수도까지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터진 걸 보게 된다면, 자, 무엇보다도 이제는 저점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무엇보다도 제일 아찔한 것은 이 두 번째 투매라는 것은 아침에 개파락일 때 던진 물량과 그 추가적으로 시장에 이 다음 연속성이 안 나오는 것을 안 나오는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보통 12시가 넘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가파르게 또 물량을 던지게 되는데, 아침에 개파락일 때 물량, 외국인이 던질 때 동참하셨던 분들, 자, 동참하신 분들은 오후장이 되면서 생각보다도 안 밀리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일단은 개파락의 장중에 양봉을 내다가 현재 양선으로 21선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주역은 말 그대로 이 꼬리를 만든 이 주인공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1선에서 개파락의 영망치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한 400만 주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제는 1,800만 주를 매도를 했는 걸 반대로 오늘은 그래도 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나오고는 있다. 자, 그리고 오늘 기간이 오늘 투신과 그리고 보험 그리고 기타에서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간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 당연히 이제 이 지금 글로벌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한 21선 눌림목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파락의 양봉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66이지만 21선 걸쳐서 수급이 기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도 어제보다도 역시 훨씬 더 적게 또 물량이 나옴으로써 일단은 이 투매를 막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저점 매수가 들어온 것이 천만다행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는 오늘 일단 21선까지 밀렸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오늘의 도움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자, 지수의 수급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좀 오늘 아침에 코스닥은 그래도 갭을 많이 좀 벌려놓는 상태와 모습과 함께 아침에 이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다가 역시 좀 제발 그렇죠, 오전장에 제발 나가지마 했는데, 역시는 아니면 다를까 오전장에 들어와 있었던 1,500억의 외국인들은 오늘 단타를 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오늘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3%대 큰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3%대 매도 물량으로 시작한 현 가운데 양시장 모두 다 변동성이 많이 컸어요. 먼저 한 20분 가량의 하락을 내다가, 자, V자 반등을 냈지만 하락을 내다가 V자 반등이 9시 한 20분
20분에 V자 반등을 내고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면서 11시 40분까지 시장은 가파르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사실상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단타를 치고 매도를 하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지수는 끌어올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러면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현재 시장은 나스닥 선물의 방향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나스닥 선물인데요. 나스닥 선물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20분까지 쭉 밀리다가 V자 반등 짝꿍댕이 패턴을 그대로 내다가 행보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옴으로써 지금 현재 시간 2시 5분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도 쭉 같이 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나스닥 선물이 나름대로 지금 어느 방향이든 2시가 되게 되면 방향이 하방이든 상방이든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은 이제는 보통 2시가 넘어서는 저가 매수를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사실 생깁니다. 어느 정도 이제 투매가 안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시간대부터는 이제 각자 도생, 다시 말해서 국내 시장은 나 홀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연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멈췄습니다. 코스닥 멈춰가지고 V자 돌리게 되면 코스닥이 돌리게 되고,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매도가 멈췄기 때문에 2조 9천억이라는 돈이 멈췄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주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 안 들어도 됩니다. 반대로 이 매수가 없이 그냥 행보 가만히 있기만 해도 국내의 우리 통합개미 제2의 통합개미라는 이야기 요즘 들리죠. 이 수많은 100조가 넘은 예탁금의 힘으로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얘가 빠지든 2시간 넘어서는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들어오면 대신 안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환율은 오늘 안정적이에요. 어제하고는 전혀 틀린 모습이죠. 오늘은 원화가 강세고요, 달러 약세입니다. 현재 조금 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0원씩 빠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어제는 너무 또 한 15원 가까이 장중에 이 물량이 15원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나스닥 선물이 지금 V자 반등이 났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얼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80입니다. 일단 미국은 미증시는 일단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 학습 효과로 느꼈었던 건 뭔가면 미증시는 나름대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 500도 연속 3일, 4일 하락하고 나서는 이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는 시간대는 당연히 이제 물량이 안 들어오더라도 현물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미 시장 들어간 후부터는 그들만의 룰로 인해 가지고 V자 반등을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속 3일째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 거에 있어 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미 시장은 반등이 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미 시장은 개파르게 양봉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 시장의 오늘 추가 약세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두드려 맞으면 월요일장 우리가 반등이 난다면 월요일장에 이 반등이 난다면 아주 강한 반등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선 반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장에 이 갭상승의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전혀 던질 필요도 없이 오히려 더 추가 이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오늘
2월 현재 6일 현재 시간이 14시 09분 이때는 이제 다 아침 오전장의 오늘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미 시장의 약세를 전부 다 선반영을 받은 일봉을 보시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19 자 시가 등락률은 플러스 0.16. 자, 개파락의 양봉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 자, 3.81. 그리고 시가 등락률은 자, 마이너스 0.59. 다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 알고 이제 넘어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웬만한 투매가 나와도 제가 비중 업종별 주도주 종목들 그리고 대표적인 밸류의 종목들은 굳이 제 매도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고 계속 그냥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오전장에 또 설명해 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과거와 틀리게 전반적인 이제 구조적 이 생태계 구조적인 이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쭉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초 체력이 지금 어느 정도 튼튼해지는 모습과 함께 올해 이제 2026년도 상반기는 꾸준히 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단기적인 이런 이 변동성은 우리가 다 주식을 하면서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 항상 좋을 수가 있나요? 항상 좋아야 되나요? 주식이 누구는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매수가 많게 되면 이 올라가는 것이고 매도가 많으면 또 떨어지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수익이 많이 냈으면 한 차례 매도도 만들어 주는 거고 그걸 또 개인이 받아 주는 거고 그들이 또 저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 시점에 그들이 사면 또 올라가는 거고 이 사이클을 다 견디고 극장의 벽을 타고 움직이는 게 또 주식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오늘 오전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 드리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뭐냐면 신용과 미수만 안 쓰시면 됩니다. 예, 신용하고요. 미수하고 그리고 특히나 대출 이거 어떤데 스탁 논이든 아니면 뭐 주담 뭐 다 여러 가지 대출이 있는데 이런 하락과 변동성이 왔을 때 특히나 평소에서도 이런 꽉꽉 채워 놓으려 그러는 주식만 하게 되면 뭔가를 꽉꽉 채워야 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막 이런 이 주식의 잘못된 습관만 버리시게 되면 사실상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면서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힘드신 분들이 사실 이제 신용과 대출, 이 미수와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제 한번 실수를 했으니까 그 실수를 첫 번째 실수는 처음엔 실수는 합니다. 근데 두 번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은 한번 좀 매도를 이 신용은 다 털어내시고 편안하게 현금으로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일본 캔들을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캔들은 전광판 A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본 캔들을 봐야 되는 것은 현재 투심을 일본 투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투심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 주식은 캔들을 통해 가지고 가격 지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 지표를 알아야 되는 것은 현재 가격이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는 이 캔들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이평선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현 평균 가격에 대한 평균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자, 당연히 이제 일주일 전 그 12월 마지막 주와 그 1월 내내 강세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5일선에 있었어요. 5일선에. 근데
자, 2월달 들어오고 나서 자, 변동성이 상당하게 커졌습니다. 상당히.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5,300선의 외국인들의 투심은 외국인들의 투심은 요렇게 차익을 낼라 그럽니다. 차익. 이익을 낼라 그럽니다. 차익을 낼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5,300개를 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현재의 가격 메리트가 조금 그들의 눈에는 현재 컨센서스까지 다 왔지 않았나. 두 번째 컨센서스가 더 높아지려면 이제 숫자로 다시 한번 더 1분기 때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1분기에 컨센서스가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지표, 보고서 또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오고 그리고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21선까지 추가적인 투매 물량은 오늘까지는 일단 막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다음 주에 일단 단기적으로 싼 고점까지는 우리가 한번 노려보고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나스닥의 현재 모습하고 똑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째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에 작년 11월과 작년 자 보시는 거 11월 고점을 통해 가지고 현재 박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의 기술주들도 똑같은 현상이고, 그게 이제 그 업종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와 미 증시에 좀 틀린 것이죠. 미 증시의 마이크론의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끌고 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현재 자리까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나스닥 선물의 포지션과 함께 자, 국내 증시도 다음 주 자, V자 반등 빨리 만들어 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이 조금 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네. 자,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대형주가 현재 요즘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대부분의 소형주도 같이 약세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요번에 너무 과하게 올라온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추세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편안하게 거래소처럼 한 달 동안에 5일선을 이렇게 쭉 타고 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뚝 타고 가면 편안하게 종목별로 업종별로 이놈 저놈 같이 오르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자, 우리 요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이 사실 없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닥은 주도주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V자 아주 가파른 캔들의 6개짜리에 기간이 대량으로 들어온 거는 주도 업종이 아니라 지수가 움직인 거죠.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코스닥 150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선별적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강한 반등이 나는 겁니다. 자, 요 자리에서부터 티가 좀 났었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그리고 바이오의 3천당 매지원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아니라 이거는 지수 플레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당연히 그 업종의 종목들, 오늘도 에코프로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바이오에서도 자, 이렇게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아직까지 2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투매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5일선은 뭐라 그러죠? 자, 이 세력선, 이 급등주 패턴의 세력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21선은 뭐예요? 수급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손들의 힘과 모멘텀을 움직였다면 이 21선은 수급선, 이 자리에 와가지고는 이제 수급이 꼭 들어와야 되는 수급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파락의 양선, 천만다행히 바디 음봉이 없었다라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요게 천만다행이다. 자, 오늘 오전장 보신 분들은 뭐가 또 오늘 기가 막혔냐? 역대급이었었어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몇 개? 64개에서 67개 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거 제가 캡처까지 해놨어요.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 9.11 사태 때 하고 리먼 때 그날 지금 마진콜 뭐 당해가지고 급락이 났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 이게 하락 종목 수가 1647개, 1617개. 이게 무슨 이게 글로벌 위기가 아닌 이상 이렇게 나올까 생각했는데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캡처까지 해놨는데 하여튼 오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락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1456개가 마이너스, 하락 종목수이고, 상승 종목수가 266개. 그나마, 260개까지 만들어진 것이,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그 안에서도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스피어 상한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자랑하긴 그렇죠. 그래요. 그래도 한번 소소하게, 야, 그래도 야, 잘 찍어낸다. 오전장 잘 본다. 박수 한번 조금 주면서. 예. 그리고 무료로 같이 이제 방송 중에 ISC 그래. 그래 좀 그래. 그래도 수급 잘 잡아내네라고 좀 인정 한 번만 좀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자, 엎드려서 절받기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업종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소형주는 그나마 21선 우에 있습니다. 21선 우에 있고 오늘 원봉은 어쩔 수 없이 반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ADR로 지금 현재 이 올라온 이유가 이제 소형주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중형주도 나름대로 포지션도 괜찮고 현재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는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자, 코스닥도 소형주는 그나마 지지 캔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형주도 나름대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대형주가 문제입니다. 대형주가 지금 코스닥 대형주도 많이 물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대형주 위주로 오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양지수 지수 분 차트를 또 동일하게 볼게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좀 느끼실 거예요. 감을 느낄 거예요. 뭔가 하면, 보세요. V자 반등이 나오고 지수는 외국인들이 만든다 하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일괄적으로 하루 종일 매도입니다. 지금 현재 3조입니다. 조금 전에 2조 9천에 3조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수는 외국인이 만드는데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모두 다 지수를 만드는 거는 코스닥의 트레이딩 물량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외국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얘가 왜 움직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대한민국의 매매 포지션은 알고 보니까 코스닥에서 다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매도 그리고 코스피의 이 지금 기간은 지금 몇몇 이 업종에 국한돼서 지금 약간 물량 금융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금융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는 거 제외하고는 없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 그대로 똑같게 움직여요. 똑같게 움직인다. 자, 알고 보니까 자,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보는 이 수준이 이제 틀리시는 거예요. 자, 알고 보니 결론은 이제 거래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 상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들만의 지표이구나. 반대로 코스닥이 우리 개인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심리적 지표 그리고 포지션의 지표는 그대로 코스닥 지수를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지금 외국인들의 코스닥에 매도가 멈췄어요. 자, 매도가 멈추고 요 보세요. 매도가 멈췄죠? 자, 매도가 멈추니까 코스닥의 포지션은 이제 변경되죠? 자, 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대로 나오죠? 외국인들이 멈췄어요. 멈췄고, 자, 보세요.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고 똑같게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과 코스닥의 이 분봉봉이 똑같게 움직입니다. 이게 어떻게 거래소가 얘들 따라갑니까? 보세요. 외국인들 하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한쪽에서는 항상 이 지수 전광판을 털어놓고 자, 우리 여러분들 스핀 프로그램 보면 여기 보면 자, 지수 동향을 요걸 펼쳐놓고 이렇게 놔두면
외국인들의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따라가지고 얘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참조만 하시면 돼요. 얘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는 뭐 손도 안 대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쪽 모퉁이에는 요거를 항상 켜놓고 시장의 동향을 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종목들 위주로 현재 대형주 위주로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야 오늘 개파르기 양봉이죠. 그나마 투매를 막은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동일합니다. 21선에서 개파르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투매를 5장 2차 투매를 막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현대차가 21선 이탈해서 더 이상 매도 물량은 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21선 뚫어줘야지 데드클로스가 없다라는 거 메모해 놓으세요. 월요일장에 요 빨리 안 뚫어주고 돌파를 안 하면 데드클로스가 만들어주나 역배열이구나 정식 역배열로 들어가는구나 볼 수 있어요. 자, 기아도 동일합니다. 역배열 들어가기 전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밑에 꼬리를 달리면서 쭉 끌어올리는데 자, 이 정말 좀 아쉽죠. 시장 영향 때문입니다. 쭉 끌어올리다가 밀렸는데 지지가 나오고 있고 전저점에 85,000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투매가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상 없어요.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요번에 중공업 쪽, 이 조선 쪽은 자, 저는 이제 하나오션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하고 그리고 엔진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이 합병 이후에 현대중공업이 생각보다도 이 물량이 좀 이렇게 좀 가파르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또한 다음 주 월요일장은 좀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삼성물산도 오늘 밀렸는데 그나마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방어주의 포지션이 현재 이 바닥에서 좀 보였어요. 역시나 아니면 다를까 이렇게 5일선에서 KB금융이라든지 신한 그리고 IB금융지수 하나금융지수가 시장이 이런 이 약세 흐름이 예측하고 경기 방어 쪽으로 물량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주식의 미래의 징후를 알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현재 종목들이 있으면 앞으로의 징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소형주, 중형주까지는 밑에 꼬리가 달리는데 오늘 대형주 위주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더 가파른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오늘 정말 아까워요. 이게 종목이 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그냥 잊자라고 하는데 종목의 탓이 아니라 지수의 탓, 시장의 분위기 탓으로 오늘 개파락의 단봉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우리가 투매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이제 한번 볼게요. 미안해요. 알테오제는 이거는 이제 좀 심각하게 좀 이게 좀 알테오젠의 이 밸류 측면에서 다시 계산이 들어가야 될 이 시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계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3천당이 이제 주도주기 때문에 3천당은 개파락이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ABL 바이오도 이 반반이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일리스톤 들어오는 거는 기존에 이상이 없는데 이게 사노피에서 좀 포지션 변경이 났다라고 하는데 이건 통보도 안 받고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수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지지가 나오다가 밀렸으니까요. 이것도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티슈진도 오늘 지수 때문에 영향이다. 자, 가파르게 끌어올리다가 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동일하죠. 코스닥 150의 효과로 인해서 끌어올렸는데 요거 어제까지만 지지인데 오늘 좀 밀렸어요.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때 제일 먼저 움직일 종목들이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ABL 바이오가 제일 먼저
물량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리가캔바이오도 동일합니다. 이번에 리가캔바이오도 아주 가파르게 올리다가 지수 영향으로 다시 되돌림표가 현재 좀 되고 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자, 페트로는 재료 측면으로 보는 종목이라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드디어 차를 잡고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점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쪽은 사실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전기전자 반도체 쪽의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메모리 쪽하고 후공정 쪽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저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쪽에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오늘 오전장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를 마무리 좀 드리자면 왜 아침부터 반도체에 저점 매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어올리고 좀 제일 빨리 뭐 회복을 한다라는 기준보다도 지금 글로벌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뭐 AMD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 지금 알파벳이라든지 뭐 이쪽 대부분이 이렇게 하락의 시간에서 지금 얼마 하락이 나냐면 지금 현재 지금 알파벳이 아니라 아마존하고요. 아마존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9%대 10%대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1.44인데 그나마 끌어올리고 알파벳이 마이너스 1.4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 이제 설비 이제 이 미래 그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 이게 투자의 이 과한 지출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론상으로는 우리나라는 왜 빠져? 그 투자하면 다 우리 돈 아니야? 그걸 투자한다는 것은 메모리를 많이 산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걔들은 투자를 해서 지출 비용 대비 수익성이 언제 날 건지 고민을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 지금 밸류축으로 계산했을 때 수익성이 걱정되고 지출 비용 자본 대비 지출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뭐 나온다 치더라도 우리는 좋은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호재인데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또 그렇게 안 보잖아요. 미증시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 여러 또 걸리는 상품들의 이 매도 물량 그리고 투심에 따라 하다 보니까 나름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악재는 팩트 그대로 체크를 해보면 우리 국내 시장은 오히려 더 반도체는 좋다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주식 시장이 또 그런 이론으로 다 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우리는 또 설명을 하고 또 우리는 다 이걸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아침 일찍부터 뭐 ISC라든지 아니면 뭐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몇몇 반도체를 좀 사자라는 의견을 그래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정 업종의 오늘은 오늘 시장을 한 평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시장의 온도가 하루 만에 뭐 영하권으로 얼어붙은 시장이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5천 선에 안착 기대감을 하면서 환호했던 코스피가 오늘 다시 한 번에 이 시름대에 올랐었는 날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의 이 기초 체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의 구조적 이 생태계의 이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방 경직을 보여줬던 날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의 발단은 미 증시가 덮친 AI 고전론과 고용 부진 그리고 고용 부진의 파도가 우리나라 증시 정면으로 강타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이 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매도 물량이 어제와 오늘 이런 일을 또 야기시켰습니다. 장 시장과 동시에 오늘 보셨죠? 코스피 5천선을 맥없이 무너지고 급기야 이제 이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오늘 오전장이었는데 자, 오후장이 되면서 차츰차츰 나아지는 모습과 함께 다행히 오후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이 16만 원 선을 내다봤었던 이 우리 코스타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15만 7천 원 저점이 완전 만들어지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80만 원 깨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저점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제 이론이 맞다면 오히려 더 오늘은 어제 이 분할 매도 들어갔던 분들은 오늘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분할 매도 기준이었었던 것이 차츰차츰 약세 흐름을 통해 가지고 분할 매도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깊게 음봉을 깊게 줬을 때는 이제 사는 게 맞죠. 왜? 며칠 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에 한 번에 나올 물량, 일주일 동안에 나올 매도 물량이 하루 만에 다 나왔기 때문에 반응이 끝난 거죠. 주식이 원래 이런 거예요. 주식이 뭐 1%씩 매일 오르는데 한 번에 5% 오르면 다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원래 기존에 생각했었던 밸류 계산으로 목표가가 정해놨다면 그건 다 매도와 익절과 매도 뭐 이런 그 바이와 셀에 대한 이론을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80선은 일단 붕괴를 막았고, 이 반도체의 대장주의 변동성이 극함으로써 시장에 같이 동조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반면에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하락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무너지지 않고 현재 AI 밸류 체인에서 현재 미래의 성장성이 보이는 AI를 성장성이 보이는 우주 항공 쪽으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자, 오늘 오후장의 인사이트는 우주 항공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깜빡하고 이야기 못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사실 제일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니케이는요, 개파락의 양봉이 쭉 끌어올리면서 저점이 만들어져 가지고 역시 강하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픽스도 지금 개파락의 양봉에 추세가 아주 강합니다. 뭐 따지면 코스닥 같은 존재인데, 자, 부럽기만 하는 일본 시장이고요. 상해 종합,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의 양봉을 만들면서, 자, 그리고 대만 각건 같은 경우도 밑에 꼬리가 달리고, 항생도 밑에 꼬리가 달리고 개파락의 양봉. 왜 우리만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야? 억울하지 않냐?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우리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강한 반등이 연출될 수 있는 현재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니케이든 아니면 상해 종합이든 다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밀린다면 사실 이제 다음 주에도 좀 기약을 못할 건데, 특히나 우리만 먼저 이렇게 크게 두드려 맞는 것은 반등이 나게 되면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은 매도 금지라는 의견과 함께 오후장 인사이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의 인사이트는 요거 먼저 보여드리면서 출발할게요. 상장하자마자 지수 편입, 자, 우리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신속 편입 추진과 함께, 자,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도 이 증권사들 대형 IB 쪽에서 쏙쏙이 지금 ETF, 다시 말해서 우주항공 쪽의 상품들이 연일 출시와 함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 효과로 아침 일찍부터 스피어가 상한가 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유루미러라든지 아니면 나노팀, 세아베스틀 지주, 여러 이 인텔리안 테크까지도 오늘 전반적으로 양봉을 많이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마지막에 찍어볼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오늘 어떤 이 인사이트, 오늘은 우주항공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도중에 V자 반등이 시계 났습니다. 자, 보세요. 또 메모해 놓으셔야 되겠죠. 저 사람이 말하는 시장을 분석이 그이 맞구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같이 움직입니다. 맞나요? 맞으면 1번 눌러보세요. 그대로. 자, 외국인들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보세요.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과, 자, 보세요. 똑같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1분 분봉 하나 안 틀리고 똑같게 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고요. 수급이고, 그럼 지수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동향 똑같게 움직이긴 수급입니다. 그러면 장중에 뭘 보고 있어야 될까요?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고 장중에 어느 업종, 어느 종목 수급 동향 업종을 보고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다 같이 오케이 하도록 오케이, 오케이. 자, 안나요? 주식을 이렇게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식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다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세상을 알고 또 주식도 알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우주 항공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최근 경제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단연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의 xAI 합병 소식인데요. 머스크는 단순히 두 기업을 합친 것이 아니라 약 1조 2,500억 달러의 우리 돈 한 1,812조 원 달하는 거대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습니다. 자, 이제 AI의 한계는 지능이 아니라 에너지이고 머스크는 그 해답을 지구 밖에 진공 상태에서 찾기를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합병의 핵심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AI 고도화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와 냉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는 달라요. 구름도 밤도 없는 공간에서 태양광을 24시간 무한정 흡수할 수 있고요. 진공 상태 그 자체가 천년 냉각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님비 현상에서도 자유롭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X의 로켓이 xAI의 서버를 실어 날라 궤도 위에서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에너지와 컴퓨팅의 이 완전한 작업자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구상을 통해 가지고 역시나 난 사람이다, 난 놈이다, 역시나 일론 머스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박,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타링크 폰의 역습,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머스크 통신 패러다임이 뭐죠? 말 그대로 머스크의 야심인데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 시장까지 넘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의 이 스타링크 위성망을 기반으로 한 자체 휴대폰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내 휴대폰의 안테나가 기지국이 아닌 우주로 향하는 순간 전 세계 통신 주권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른바 무슨 말이냐면, 자, 스타링크 폰입니다.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과는 지금 스마트폰과는 괴리를 달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스크의 이 기기는 AI 핵심인 신경망을 와트당 최고 성능으로 구동을 하는데 최적화된 장치가 될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이미 9,500기기가 넘는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린 스타링크는 전 세계 9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 모델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제 지상의 기지국이 없는 이 사막과 바다 한가운데서도 이 AI 비서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이제 머스크 손끝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의 이제 통신사들의 거대한 위협이자 사실 위성통신 부품사들에게는 폭발적인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의 좀 나쁜 지금 사례를 좀 보셨잖아요. 캄보디아에 우리 이제 자국민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데 그쪽 그 캄보디아 그 밀림 안에서도 통신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다? 예, 이 스타링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 통신이 이제 이 통신이 저궤도 통신을 통해 가지고 어디든지 가능한 시대가 이제는
현실화되었고 완벽하게 구축과 세팅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주 태양광 주권의 싸움, 다시 말해 차세대 밸류체인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와 위성 통신을 유지하기 위한 혈액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머스크가 최근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잇따라 이제 접촉하면서 밸류체인을 훑어본 이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게 뭔가면, 우주라는 혹독한 환경을 견딜 가벼운 에너지 원이 뭐라면, 자, 페로부스 카이스트입니다. 페로부스 카이스트가 차세대 우주 정쟁의 핵심 자산이 될 전망인데, 머스크는 머스크는 특히 이 이종 접합, 다시 말해 HJT의 이 기술, 자, 페브로스카이트가 차세대 태양광 소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주 공간은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실리콘 방식이 아니라 가볍고 발전 효율이 높은 필수 소재를 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에서도 335년까지 우주 태양광 시장에 약 한 1조 1000억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현재 이 분야의 양산 능력을 갖춘 글로벌 공급망에 확보하려는 머스크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지금 태양광 관련 업종이 몰리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은 당연히 이제 패널이 이 실리콘 패널을 딱 펼치는데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올라가서 펄쩍 펼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특수 소재, 자, 페브로스카이스트의 이 미래 정쟁의 이종 접합 기술이 페브로스카이스트, 돌돌돌 감아가지고 우주에 가면 그대로 펼치는 거, 돌돌돌 감았다가 펼쳤다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역시 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더욱더 혁신가가 있었다면 좋지 않을까 되는데, 자, 하여튼 그렇고요.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 우주 테마의 미래는 사실상 이제 K-스페이스의 이 어떤 K자가 이제 달릴지 안 달릴지 봐야 되지만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신감이냐?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스페이스X의 IPO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거대한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 26년에 이 우리 우주 R&D에 9,500억을 투입하면서 K-스페이스 시대를 가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쌓아 올린 공은 결국 우주항공과 그리고 AI 그리고 에너지를 모두 거머쥔 한국의 수직 계열화 기업들에게 거대한 낙수 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자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요, 이미 우주와 태양광 사업을 동시에 보유한 하나그룹입니다. 하나그룹 같은 기업들은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의 구상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위성 본체와 안테나 기술을 갖춘 기업들,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에 증명된 발사체의 관련 기술들이 단순 테마를 넘어가지고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 구간까지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우주 AI 생태계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무시 못할 이제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밸류체인의 중요한 한 섹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준비한 종목은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종목을 방송 중에 이야기하는 게 좀 또 이익을 통해 가지고 장중에 또 매수를 할까 좀 이렇게 겁니다는데, 오늘 시장은 어차피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중에 시장을 보면서 또 설명해 드려야 할 종목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하나솔루션이 들고 왔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와 그리고 추세가 완전히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트레이딩 그리고 5일선이 따라오는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내용적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 스페이스X의 합병과 우주 태양광 사업으로 수혜를 볼 국내 기업은 어디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솔루션이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 팀들 지금 이쪽에서 이쪽에서 지금 이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서 지금 중국에 가서 지금 찾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에 가서 이 지금 지금 이게 할 수 있을까? 자, 카이트라고 이 지금 페브로스 카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다 하더라도 중국 거를 과연 쓸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단연 제가 볼 때는 하나솔루션이 지금 잘하면 가능성이 이제 이 납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은 차세대 우주항공과 밀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국내 태양광 테마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주 태양광에 사용되는 태양광의 패널로 가벼운 무게와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은 페브로스카이트의 실리콘 팬텀 셀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태양 정지와 달리 롤링 디스플레이처럼 돌돌 말아서 우주에서 뻐르렁 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켓이 실어서 보낼 때 무게와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우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소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 솔루션의 페브로스카이트는 실리콘 팬덤 셀을 올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용화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의 급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초 상용화의 제일 빠른 기업이 현재 지구상에서 다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의 하나솔루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최근 중국 태양광 기업을 방문해서 페브로스카이트의 기술을 확인한 시점이 하나 양산의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에 시사한 바가 큰데 중국은 상용화가 안 돼 있어요. 만들긴 만들고 준비는 되고 있는데 상용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거는 아직 규제에 맞지도 않고 금정도 안 됐습니다. 금정도.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특히 미국의 대중국 규제와 우려 이제 국가 기업으로 규제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하나솔루션의 미국 내에 공급망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 중에 또 하나 이긴 것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머스크의 우주 사업에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에 들어갈 에너지 인프라는 결국 비중국산 미국 내의 제초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북미 시장 점유율 1위이자 가장 강력한 현지 생산 기반으로 가진 하나솔루션이 직접적 수혜를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발사, 위성, 에너지, 통신으로 이어지는 우주 산업의 하나그룹의 발사 위성에서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고 있고요. 통신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죠.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마지막 에너지를 담당하면서 하나그룹의 우주 산업 풀 밸류 체인이 완성할 기업이지만 아직까지 계열사에 대비 주가 프리미엄은 제대로 반영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메리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 보입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국내에 아직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받고 있을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제 올해 미국 내에 IRA 세액공제의 혜택으로 영업이익도 1조 원대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전문가에서도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펀더멘털도 회복 중입니다. 단 1분기 영업이익이 빨리 나와야 된다. 요것만 나오고 되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 순간 조금 전에 보셨듯이 5일선에서 추가적이 만들어지다가 5일선에서 단봉 만들어지다가 실적 발표가 5분기, 4분기는 대규모의 적자를 내고 나서 1분기, 올해 1분기부터 이거는 흑자라는 건 누구나 삼척동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 이 방송 경청해 주시는 우리 신사임당의 모든 가족들이 마지막 급소가 하나솔루션의 실적 발표와 함께 개파락이 나오는 자리가 급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현대차가 제조 기업에서 피지컬 AI 플랫폼의 기업으로 주가 리레이팅을 한 것처럼 하나솔루션이 단순 태양광 기업에서 우주항공 테마의 프리미엄에 적용받게 된다면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주 태양광의 모멘텀이 발생하는 초기 현재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제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왜 3일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관심을 가져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것을 캔들을 통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페이스X 쪽의 애들을 보시게 되면 HVM입니다. HVM은 지금 3개월째 날라오고 개파락의 양봉이 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도 종목으로 지금 현재 낙점 찍어가지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끌고 오고 있는 스피어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월째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밸류체인에서 제일 좋은 게 세아 베스트 지주인데요. 자, 오늘도 개파락이 양봉이 오늘 급소가 나왔습니다. 요거 오늘 사실 이런 종목들 사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요 자리잖아요. 오늘 종가 배팅 해야 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나온 반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하나솔루션 볼까요? 한화솔루션은 이제 캔들 3개 나왔어요. 이제 캔들 3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세아 베스트 지주가 3개월 날라오는데 바닥에서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급등. 원래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급등을 내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입장 생각해봐요. 예전에 어떻게 했나요? 야, 조그만 수익을 주면 그대로 다 던졌다. 그게 개인이거든요. 물량이 상한가 급등을 내면서 20%씩 짱대 양봉을 내면서 끌어올리면서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어때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얘가 쭉 끌어올리면서 2달 동안 날아가면 얘가 바닥에선 캔들이 좁아지는 게 원래 주식입니다. 캔들입니다. 근데 이 또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올랐잖아. 지금 이틀 전에 샀어야 돼. 이틀 전에 어떻게 사요, 이거를? 누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나마 아는 사람만이 이제부터 관심 갖는다. 자, 어제 실적이 나와가지고요. 어제 음봉 깊게 마셔졌죠. 이게 실적 탓이고 이제 1분기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개파락의 양봉을 내면서 쭉 끌어올립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틀 동안의 단봉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월화에 단봉이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어닝 쇼크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를 제가 웃겨가지고 지금 속으로 웃겨 죽겠는데, 자, 잠시 웃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급소가 나온 양음량의 급소가 나온 하나솔루션까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오늘 종가는 살짝 잽을 쳐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특히 양음량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접근하셔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부터 다 올려놨기 때문에 뭐 들고 계시면 들고 가시다 매도하실 필요 없어요. 매도하실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들고 가자, 이거는 하나솔루션은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가는 양음량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없는 사람도 자 종가에는 접근 가능하다 하셨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더 날카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영의 진짜 주식 TV 채널을 운영하는 정우영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심사에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나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주 월요일 2시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